자, 계속해서 문제 2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1번. 자, 314mH인 코일에 120V 60Hz의 교류 전압이 걸릴 때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자, 이건 보시면 지금 L만의 회로가 되는 거죠. 이 회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뭐 다른 저항도 없고요. 이렇게 코일만 하나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죠. 코일이 연결이 되어 있고, 자, 여기에 이제 교류 전압이 자, 이렇게 인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교류 전압이. 자, 그때 자, 314mH다. 인덕턴스가 314 자, mH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120V 그리고 60Hz의 교류 전압을 인가했을 때 그때 이 회로에 흐르는 자, 전류가 몇 암페어냐? 전류가 몇 암페어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이 전류 I는 바로 지금 여기는 이제 코일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유도 리액턴스 XL분의 전압 V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I는 XL분의 V. 자, 근데 여기서 XL은 뭐냐? 바로 유도 리액턴스입니다. 유도 리액턴스는 2πfL이죠. XL은 2πfL 분의 자, V로 구할 수가 있고요. 이제 문제에 주어진 값들을 대입하면 돼요. 자, 보세요. 자, 2π 곱하기 자, F 주파수가 60Hz죠. 60Hz. 60 곱하기 자, 인덕턴스는 314mH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314 곱하기 자,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거죠. 단위가 헬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헬리. 그리고 전압은 120V입니다. 120V. 이렇게 하시면 되죠. 네. 그러면 전류의 값은 대략적으로 한 1.01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1.01 단위는 암페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314mH인 코일에 120V 60Hz의 교류 전압을 걸었을 때 흐르는 전류는 얼마다? 1.01 암페어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거네요. 자, 다음 문제 22번. 자, 대칭 3상 Y부하에서 각 상의 임피던스는 20ohm이고 부하 전류가 8A일 때 부하의 선간 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자, 보세요. 대칭 3상 Y부하라고 했죠? 자, 그럼 이런 거죠. Y니까 자, 여기에 대칭 3상 Y 부하. 자, 같은 부하예요. 이렇게 부하가 걸려 있을 때 그때 이제 무엇을 구하는 거냐? 선간 전압을 구하래요. 선과 선 사이의 전압을 구하는 거죠. 선과 선 사이의 전압. 그러면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 VL. 이걸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Y결선일 때 어떤 특징들이 있냐? 바로 선전류와 상전류가 어때요? 선전류와 상전류.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P죠. 상전류. 그리고 이쪽으로 흐르는 게 뭐예요? 선전류. IL이죠. 그때 Y결선일 때는 바로 이 선전류와 상전류가 어때요? 동일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IP와 IL은 뭐다? 같다라는 거죠. 같다. 자, 하지만 뭐는 달라요? 선간 전압과 상 전압은 다르죠. 그래서 선간 전압 VL은 상 전압 VP의 몇 배다? 루트 3배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맞나요? 그래서 이 관계를 알고 계시면 답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뭘 구한다고요? 선간 전압 구하는 거죠. VL. 자, 그러면 식을 한번 다시 써볼게요. 지금 우리 VL 구하는 겁니다. 자, VL은 루트 3 곱하기 VP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VP는 뭐냐? 상전압이죠, 상전압. 상전압이니까 이거는 뭐예요? 바로 잘 보세요. VP는 바로 상전류와 그리고 임피던스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루트 3 곱하기 IP 곱하기 임피던스입니다. 임피던스. 자, 그런데 자, 상전류와 선전류가 뭐하다고 했어요? 같다라고 했죠?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를 IP 대신에 IL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차피 여기선 부하전류가 8A니까 뭐 상전류와 선전류 동일하죠. 뭐 IP로 놔도 되고요. IL로 놔도 상관은 없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계산을 해볼게요. 루트 3 곱하기 지금 부하전류가 8A니까 여기 전류의 값에다 8을 대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상의 임피던스가 얼마라고 했어요? 20옴이라고 했죠? 네, 임피던스 20옴을 대입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계산을 해 주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277V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네, 선간 전압 277V. 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3번. 자, P형 반도체에 첨가되는 불순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반도체에 관련된 문제인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진성 반도체, N형 반도체, 그리고 P형 반도체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여기서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자, 먼저 N형 반도체는 이제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는 진성 반도체에다가 뭐 한 거예요? 불순물을 첨가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불순물을 뭐라고 하냐? N형 반도체는 도너. 그죠? 예, 도너라고 하죠. 도너. 명칭이. 그다음 P형 반도체는 억셉터라고 하죠. 억셉터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예요? 지금 여기서는 자, N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예요? 5개의 가전자를 갖는 건데 P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몇 개예요? 3개죠, 3개. 3개의 원소, 가전자를 갖는 거죠. 5개, 3개. 자,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자, 얘는 지금 N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예요? 5개의 가전자를 갖는 거니까 얘는 과잉전자. 그리고 P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1개가 부족하죠. 그죠? 3개니까 1개가 부족한 거예요. 이거는 부족전자. 네, 부족전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지금 P형 반도체에 첨가되는 불순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는 거예요. 불순물. 자, 5개의 가전자를 갖는다. 5개의 가전자는 N형 반도체인 거죠. N형 반도체. 그 다음에 억셉터 불순물이라 한다. 그렇죠. P형 반도체를 억셉터 불순물이라고 하는 거죠. 도너가 N형이고요. N형.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맞는 거고요. 3번 과잉전자를 만든다. 네, 과잉전자는 N형 반도체인 거죠. 과잉전자. 그 다음 4번 게르마늄에는 첨가할 수 있으나 실리콘에는 첨가가 되지 않는다? 아니죠. 바로 게르마늄에도 첨가할 수 있고 실리콘에도 첨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옳은 설명입니다. 억셉터. 그래서 P형 반도체의 불순물을 억셉터라고 합니다.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자, 다음 24번. 자, 공기 중에서 20cm 거리에 있는 두 자극의 세기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웨버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웨버일 때 두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약 몇 뉴턴인가? 자, 이건 뭐예요? 바로 두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실게요. 자, 보시면 자, 이쪽에 이제 극이 하나가 있고요. 자극이 하나 있고요. 자,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자, 이런 식으로 자, 극이 있다라고 하죠. 그때 자, 한쪽에 있는 자극의 세기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인 거고요. 또 다른 자극의 세기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그런데 두 자극 사이의 거리가 얼마냐면 20cm 거리에 있대요. 20cm. 그러니까 두 자극 사이의 거리가 20cm만큼 떨어져 있을 때
그때 두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몇 뉴턴이냐? 자, 이것은 이제 공식이 하나 있죠. 자, 보세요. 두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 F는 바로 4파이 곱하기 뮤 곱하기 R 제곱분의 M1, M2죠. 네, 이게 바로 두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그때 요 뮤는 뭐예요, 뮤? 뮤는 바로 투자율인데 이 투자율 같은 경우는 뮤 제로 곱하기 뮤 S와 같은 거죠. 뮤 제로 곱하기 뮤 S. 그런데 지금 여기는 공기중, 그렇죠? 네, 공기중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비투자율이 얼마예요? 비투자율은 1로 보면 되는 거죠. 비투자율. 그래서 결국은 이 공식에 여기는 뮤 제로로 놓고 보시면 됩니다. 왜? 뮤 S가 1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뮤 제로로 놓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얼마냐? 계산해 볼게요. 4파이 곱하기 자, 뮤 제로. 자, 진공에서의 투자율이 얼마예요? 이건 암기하셔야 되겠죠.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입니다. 네, 대입하시면 됩니다.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그 다음에 요 R은 두 자극 사이의 거리예요. 자, 20cm죠? 20cm를 미터로 환산하면 0.2m죠. 0.2m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M1과 M2는 바로 자극의 세기입니다. 자극의 세기. 그러면 하나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또 다른 자극의 크기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자,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이 값은 대략 12.66 정도가 나오네요. 12.66 단위는 뉴턴입니다. 힘의 크기니까. 정답은 4번. 4번에 12.6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5번 문제 보실게요. 자, 반도체에 빛을 쬐면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은? 자, 반도체에 빛을 쬐면 전자가 방출한다? 전자가 생긴다? 뭐예요? 바로 광전 효과인 거죠. 이 광자가 뭐예요? 빛광자. 그래서 반도체에 빛을 쬐면 전자가 발생한다. 그래서 광전 효과라고 하는 거죠. 네, 정답 2번입니다. 광전 효과.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 26번. 자, 터널 다이오드를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터널 다이오드. 자, 일반 기본적으로 그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정류작용을 하는 것인데, 자, 터널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어떠한 목적이 있냐? 바로 먼저 스위칭 작용, 온오프하는 스위칭 작용도 하죠. 증폭 작용, 그 다음에 발진 작용. 그래서 이 터널 다이오드는 이제 사용 목적이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스위칭, 증폭, 발진. 세 가지가 있는데 이 4번에 정전압 정류작용이 있죠. 정전압 정류작용. 자, 이것은 터널 다이오드의 설치 목적이 아니고요. 이것은 바로 제너 다이오드죠. 제너. 네, 4번은 제너 다이오드의 설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터널 다이오드의 사용 목적이 아닌 것은 바로 4번의 정전압 정류 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 다이오드의 목적은 스위칭, 증폭, 발진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자, 다음 27번. 자, 일정 전압의 직류 전원에 저항 R을 접속하면 전류가 흐른다. 이때 저항 R을 변화시켜 전류값을 20% 증가시키려면 저항값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자, 일단 우리 오음의 법칙에서 I는 R분의 V죠. I는 R분의 V. 자, 그럼 여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 바로 이 전류의 값과 저항값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는 거죠. 즉, 전류가 커지려면 저항값은 작아야 되는 거고요. 그럼 반대로 전류가 작아지려면 저항값은 커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와 저항은 뭐 한다고요?
반비례한다고요. 반비례. 자, 그러면 여기서 전류의 값을 20%를 증가시키려면, 자, 전류의 값을 증가시키려면 저항값은 어떻게 돼야 돼요? 감소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3번과 4번은 정답에서 빠지는 거예요. 왜? 전류가 증가하려면 저항값은 감소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확률 50%입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보시죠. 자, 전류. 자, 전류 I는 I분의 V인데 지금 I'을 자, 원래 전류 값에 얼마라고요? 20%가 증가한 거니까 1.2I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나요? 20% 증가했으니까. 그죠? 네, 증가한 전류는 1.2 곱하기 I가 되는 거예요. I.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항 R은 전류분의 전압이죠? 네, 전류분의 전압. 그래서 R은 I분의 V. 그래서 I를 증가하기 전의 전류로 볼게요. I가 증가하기 전의 전류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R'은 이제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20% 전류의 값을 20%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 저항값을 R'으로 놓은 거예요. R'. 그럼 R'은 I'분의 V가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I'은 뭐라고요? I'은 1.2 곱하기 I라고 했어요. 20% 증가한. 그래서 1.2 곱하기 I분의 V가 돼요. 그럼 이걸 다시 써보면은 1.2분의 1 곱하기 I분의 V가 되죠. 분리하면. 그러면 여기서 요 I분의 V가 뭐예요? I분의 V가 R이죠, R. 변화시키기 전에 저항값, R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1.2분의 1이다. 이 값이 얼마 나오냐? 이 값을 계산하면 대략 0.83 정도가 돼요. 이 값을 계산해주면 0.83 정도가 돼요. 그리고 뒤에는 그냥 R이 되는 거죠. R. 그래서 이 저항값은, 새로운 저항값은 원래 저항값의 몇 프로다? 83%라는 거죠. 83%. 그래서 83%로 줄인다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값을 처음에 83%로 줄이면 전류값은 20% 정도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I는 Im sin 오메가 t의 정연파에서 순식값과 시료값이 같아지는 위상은 몇 도인가? 자, 이것도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문제죠. 자, 일단 순식값. 자, 순식값과 시료값이 같아지는 위상이 몇 도냐? 자, 그럼 여기서 이 정연파 I는 Im sin 오메가 t 나왔죠. 그럼 여기서 순식값이 뭐예요? 순식값은 이거죠. 그래서 순식값은 Im 곱하기 sin 오메가 t가 순식값이 되는 거죠. 순식값. 자, 그럼 시료값은 자, 지금 이게 정연파니까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게 시료값이죠. 그럼 여기서 최대값이 뭐냐? 최대값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Im. 요 Im이 최대값이죠. 그러면 시료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눠준 것이 바로 시료값인 거죠. 그때 이 순식값과 시료값이 같아지는 위상이 몇 도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이 양변에 잘 보세요. 자, 최대값과 최대값이 약분되죠. 똑같은 값이니까 약분돼 버리죠. 그러면 어떤 식이 남냐? sin 오메가 t는 루트 2분의 1인 거예요. sin 오메가 t는 루트 2분의 1이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오메가 t가 이게 거의 몇 도냐? 그럼 sin 몇 도가 루트 2분의 1이냐? 이거는 우리 삼각비에서 많이 봤던 거예요. 삼각비에서 어떤 걸 봤냐면 이렇게 직각이고 얘가 이제 45도. 즉 뭐 4분의 파이가 되겠죠. 4분의 파이. 45도.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죠. 이렇게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이죠. 사인. 그래서 이런 거 알았죠. 사인 45도. 사인 45도가 얼마였다? 루트 2분의 1이었잖아요. 이렇게 1대 1대 루트 기였으니까 루트 2분의 1이다. 삼각비에서 우리 알 수 있었죠. 따라서 사인 오메가 t가 루트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오메가 t, 이게 얼마란 얘기예요? 이게 45도라는 거죠. 45도. 45도. 그래서 순식값과 시력값이 같아지는 위상은 몇 도다? 바로 45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2번. 자, 그 다음 2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저항 R1, R2와 인덕턴스 L의 직렬 회로가 있다. 이 회로의 시정수는? 자, 보세요. 자, 이런 회로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저항 두 개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인덕턴스, 코일이 이렇게 자,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자, 이러한 자, 회로에서 자, 이 회로의 시정수가 얼마인지를 물어봤어요. 시정수. 자, 그런데 우리 이런 걸 알고 있죠. 자, RL 직렬 회로에서 자, 시정수가 얼마였냐? 시정수. 자, 시정수가 얼마였냐면 바로 R분의 L이었죠. 단위는 세크. 그죠? 시정수 타우가 R분의 L이었어요. R분의 L. 자, 똑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저항이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는 거죠. 저항이 두 개. 그래서 R1, R2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냐? 바로 이 저항의 합성저항을 구하시면 돼요. 합성저항을 구해서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넣으면 되는 거죠. 여기다. 합성저항. 근데 이 저항이 지금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합성저항이 얼마가 돼요? R1 플러스 R2가 되는 거죠. 직렬 연결이니까. 그래서 요 시정수에서 요 R에다가 뭘 집어넣는다고요? 합성 저항을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따라서 이 회로의 시정수는 R1 플러스 R2분의 얼마다? L이다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에 있어요? 정답은 4번에 정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정수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자, 제역의 안정도의 판별법으로 틀린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자, 제역의 안정도 판별법이 아닌 것을 찾는 겁니다. 자, 1번 루스 판별법, 2번 나이퀴스트 판별법, 3번 볼츠만 판별법, 4번 후르비츠 판별법. 자, 보기 중에서 제역의 안정도 판별법에 해당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루스 판별법이죠. 그 다음에 나이퀴스트 판별법, 그리고 후르비츠 판별법. 딱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루스 판별법이 뭐고 나이퀴스트 판별법이 무엇인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제역의 안정도 판별법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세하게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루스 판별법, 나이퀴스트 판별법, 그리고 후르비츠 판별법. 그런데 여기 3번에 나와 있는 이 볼츠만 판별법은 안정도 판별법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에 볼츠만 판별법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1번. 자, 계측 방법이 잘못된 것은 자, 이제 보기를 보시면은 이제 계측 장치들이 나와 있는데 그 계측 장치들의 역할이 잘못된 것을 고르시면 돼요. 자, 먼저 1번. 후크온 메타에 의한 전류 측정. 자, 후크온 메타 같은 경우는 바로 활선. 자, 활선,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고 있는 선이죠. 활선에서 전류를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후크온 메타는 전류 측정 맞는 거고요. 2번. 회로 시험기에 의한 저항 측정. 이 회로 시험기 같은 경우는 저항만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압도 측정할 수 있고요. 전류도 측정할 수 있어요. 근데 회로 시험기에서는 바로 저항도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2번 맞고요. 3번 매거에 의한 접지 저항 측정? 아니죠.
매거는 뭐 어떤 저항을 측정하는 거예요? 매거는 바로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거죠. 절연 저항. 그래서 이 매거는 접지 저항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절연 저항 측정하는 거라고요.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전류계, 전압계, 전력계에 의한 역률 측정. 맞는 거죠? 역률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전류계, 전압계, 전력계가 다 있어야 돼요. 왜냐면 P는 VI 뭐 코사인 세타라고 했을 때, 자, 코사인 세타가 역률이죠, 역률. 그럼 이 역률을 알려면은 전력, 그리고 전압, 전류값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계, 전압계, 전류계가 있어야 바로 이 역률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옳지 않는 거죠. 예, 매거는 접지 저항 측정이 아니라 절연 저항 측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정답 3번. 자, 다음 32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접점의 기호는? 자, 이 접점, 우리 시퀀스 회로를 보면 자주 볼 수 있는 건데, 일단 여기 접점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뾰족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타이머 접점을 이제 말하는 건데, 지금 이 접점의 위치가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위치를 잘 보세요. 자, 이게 지금 B접점인데, 자, 어떤 접점이 또 있을 수 있냐면은 삼각형의 방향이 왼쪽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둘 다 똑같아요. 타이머 B접점은 같아요. 하지만 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자, 삼각형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향한다. 오른쪽으로 향하는 접점은 뭐냐? 바로 한시 동작 순시 복귀 접점이에요.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근데 반대로 이렇게 왼쪽으로 보고 있다? 왼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반대입니다. 이거는 순시 동작 한시 복귀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시가 무엇이고 순시가 무엇이냐? 자, 이런 거죠. 여기에 이제 타이머가 시퀀스 회로를 보면 이렇게 타이머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타이머. 자, 타이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타이머 예를 들어서 T초를 설정했어요. T초를 설정했어요. 설정된 값이 T초예요. 그러면 이 한시 동작 순시 복귀 접점 같은 건 뭐냐? 이 타이머가 여자가 된 후 몇 초 후에? T초 후에 뭐다? 이 접점이 움직이는 거예요. 한시 동작. T초 후에 이 접점이 뭐 한다고요? 움직인다고요. 움직여요? 그럼 순시 복귀는 뭐냐? 순시. 이 타이머가 뭐가 됐을 때? 소자 됐을 때. 그러니까 전류가 안 흐를 때. 소자 됐을 때 그때 동시에 바로 뭐가 된다? 복귀하는 거예요. 순시. 이거는 T초 후에 움직이지만 복귀는 바로 복귀한다고요. 이게 한시 동작 순시 복귀예요. 그러면 순시 동작 한시 복귀는 반대가 되겠죠? 그럼 뭐냐? 타이머가 여자가 됨과 동시에 순시 동작한다고요. 바로 이 접점이 움직인다고요. 그럼 복귀는 언제 복귀한다고요? 설정된 시간 T초 후에 복귀한다고요. 언제부터? 소자. 타이머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 시점에서 T초가 지난 다음에 그때 복귀한다고요. 이게 순시 동작 한시 복귀 접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삼각형의 방향을 잘 보시면 돼요. 왼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순시 동작 한시 복귀고요.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한시 동작 순시 복귀 접점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순시 동작 한시 복귀 접점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거 잘 비교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정답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다음 33번입니다. 자, 다음 그림 중 마디 전압 V1, V2의 값은 얼마인가? 자, 일단 이 문제를 보시면 그림을 딱 보셨을 때 좀 생소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V1과 V2의 노드 전압 또는 마디 전압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전기 기사의 회로 이론 과목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소방 설비 기사에서는 좀 자주 나오지 않던 새롭게 나온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자, 또 키르이호프의 제1법칙
아시죠? 키르호프의 제1법칙, 바로 KCL 법칙인데 그 KCL 법칙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V1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V1. 자, V1 이 노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방향을 이렇게 잡을게요. 나가는 전류로 이렇게 나가는 전류로 한번 잡아볼게요. 나가는 전류. 그럼 키르호프의 제1법칙 같은 경우는 자, 한 점을 기준으로 한 노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대수의 합이죠. 전류의 대수의 합은 얼마다? 전부 다 0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i는 자, 0이 되는 거예요. i는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 점을 기준으로 들어오는 보세요. 들어오는 전류를 플러스로 놓는다면 이제 반대로 나가는 전류를 이것을 이제 마이너스로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로. 어차피 이 두 개의 부만 달라지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여기 3A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되고 있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자, 여기는 그냥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전류로 놓을게요. 들어오는 전류. 자, 여기는 나가는 전류. 그러니까 여기 접지이기 때문에 접지 0V로 보시면 돼요. 0V. 자, 나가는 전류, 이쪽도 나가는 전류로 간주를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어차피 이거 똑같아요.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겠죠. 당연한 거죠. 여기서 만약에 100이 들어왔다고 하면 나가는 전류도 똑같이 100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말을 들면 여기 40이면은 얘가 60이 되는 것처럼 똑같이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나가는 전류의 합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저는 방향을 이렇게 설정을 해볼 거예요. 방향을. 자,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면은 지금 들어오는 전류가 지금 3A로 우리가 놨죠. 3A. 그러면 여기를 식을 세우면 3은 자, 나가고 있는 거죠? 나가요. 근데 지금 V1과 V2 사이에 5ohm이라는 저항이 있죠. 5ohm이라는 점. 그러면은 I는 R분의 V잖아요. R분의 V. I는 R분의 V. ohm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 이 V1과 V2 사이를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 흐르는 전류는 바로 저항 5분의 V1 마이너스 V2가 되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고 했으니까, 가정했으니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자, 플러스, 자, 얼마예요? 2ohm이죠? 2분의 V1 마이너스 0이죠, 0. 뭐 0 쓸 필요 없겠지만, V1 마이너스 0V로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지금 분모에 5가 있고 2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5와 2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시면 돼요. 얼마예요? 10이죠, 10. 그래서 양변에 10을 곱해주면 30은 여기는 이제 10을 곱해주면은 약분돼서 2가 남겠죠? 그러면 2 곱하기 V1 마이너스 V2가 되고요. 여기는 10을 곱해주면은 2랑 약분되니까 5가 남죠? 그래서 플러스 5V1이 됩니다. 5V1. 그럼 식을 정리해보면 얼마가 나오냐? 7V1 마이너스 2V2는 얼마다? 30이다. 이러한 식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V1에서 이러한 식이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V2를 봤을 때 V2. 자, 여기도 이제 2A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그럼 여기를 이제 들어오는 방향으로 놓을게요. 설정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게요. 나가는 방향.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게요. 그러면 들어오는 전류가 지금 2A죠. 2A. 2는 자, 나가는 전류의 합과 똑같다. 나가는 전류의 합. 그럼 여기 먼저 볼까요? 여기 보면은 자, 저항이 5ohm이 있죠. 5분의 지금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설정했으니까 V2 마이너스 V1이 되겠죠. 방향이. 그럼 V2 마이너스 자, V1이 되고요. 플러스 자, 이쪽 나가고 있죠. 저항이 1ohm입니다. 1ohm 뭐 쓰다 말았는데 그냥 쓸게요. 1분의 V2 마이너스 제로가 되죠. V2 마이너스 제로. V2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분모에 5가 있잖아요. 5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5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여기는 10이죠. 10은 여기 5 곱했으니까 없어졌죠. V2 마이너스 V1이 되고요. 자, 여기다 5를 곱했으니까 플러스 5V2가 되죠. 그럼 식을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V1 더하면 플러스 6V2는 얼마다? 10이다. 네, 이렇게 식이 또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자, 우리는 뭘 구하는 거라고요? 지금 V1과 V2를 구하는 거죠? 예, 미지수가 2개예요. 자, 식도 2개예요. 그러면 V1, V2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이 식과 이 식을 연립해서 풀어줘야 되는데,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는데, 자, 우린 V2를 한번 소거해보죠. V2. V2를 소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지금 여기는 6V2죠. 여기는 2V2죠. 그럼 얼마 곱해주면 돼요? 여기다 3을 곱해주면 똑같이 6V2가 되잖아요. 3. 그래서 이 첫 번째 식에다가 곱하기 3을 해서 이 식과 연립할 거예요. 자, 그럼 3을 곱하면, 잘 보세요. 3을 곱하면, 21V1이죠. 여기 다 3 다 곱해주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6V2가 되고요. 이것은 3 곱해주면 90이죠. 90. 이런 식으로. 됐나요? 그러면 이제 두 식을 뭐 하냐? 이제 이 두 값을 없애야 되니까 여기는 플러스고 마이너스죠? 그러면 두 식을 뭐 해준다? 그렇죠. 더해주는 거죠. 더해주면 이게 두 개가 여기 사라지잖아요. 이렇게. 더하면 소거 되는 거죠. 자, 더해주면은 20 곱하기 V1이 되고요. 더해주면 100이죠. 100. 따라서 V1은 5V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5V. 자, V1은 5V예요. 그럼 V2는 어떻게 구하냐? V2는. 자, 둘 중에 어떤 아무 식에다가 V1을 대입하면 돼요. 그럼 여기다 대입해볼까요? 자, V1에 5를 대입해주면 35죠. 35 마이너스 2V2가 이게 30이래요. 30. 그러면은 2V2가 5V가 되겠죠? 5. 35 빼기 5가 30이니까 따라서 V2는 얼마다? 2.5V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노드전압 V1은 5V가 되고요. 이제 V2는 2.5V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4번. 자, 제어량을 어떤 일정한 목표값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어 방식은, 이거는 문제의 답이 나왔어요. 일정한 목표값으로 유지한다. 일정한 목표값으로. 목표값. 일정하다. 정. 그죠? 목표값치. 자, 일정한 목표값을 유지한다. 정치 제어라는 거죠. 정치 제어. 그쵸? 네, 정답은 1번의 정치 제어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값으로 유지한다. 이거는 정치 제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 자, 그다음 35번. 자, 다이오드를 여러 개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세요. 다이오드를 여러 개를 병렬로 접속을 했대요. 그러면 다이오드를, 자, 직렬로 접속했을 때와 병렬로 접속했을 때의 그때의 목적. 자, 어떤 목적이냐? 잘 보세요. 다이오드를 직렬로 접속했을 때와 병렬로 접속했을 때. 일단은 이제 결과부터 보면, 자, 다이오드를 직렬로 접속했다. 직렬로 접속을 하면 이때는 과전압으로부터 보호를 하는 거예요. 다이오드를. 과전압으로부터 보호. 근데 병렬로 접속했을 경우에는 과전류, 전압이니까 과전류 또는 과부하. 과부하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다이오드를 여러 개 병렬로 접속했죠. 병렬. 네, 병렬로 접속했으니까 과전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또는 과부하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죠. 1번.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걸 어떻게 암기를 하면 좋냐. 직렬과 병렬, 바로 초성을 보시면 돼요. 초성. 직렬이죠. 지읒이죠. 네, 과전압, 지읒. 과전압. 직렬은 과전압이에요. 직렬은 과전압. 자, 그런데 병렬, 초성, 비읍. 병렬이죠, 병렬. 병렬은 과부하, 비읍이죠. 과부하 또는 과전류.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직렬 연결했을 때는 과전압으로부터 보호, 병렬 연결했을 때는 과부하로부터 보호 또는 과전류로부터 보호다. 그러니까 여기 지읒 똑같은 지읒 보시면 안 돼요. 과부하입니다. 부하. 근데 과부하를 과전류로 볼 수 있으니까 병렬 연결할 때는 과전류로부터 보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 1번. 자, 그 다음 이제 3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자, 태분원의 정리를 이용하여 그림 A의 회로를 그림 B와 같은 등가 회로로 만들고자 할 때, 자, VTH와 RTH는 얼마냐? 자, 보세요. 일단 이제 태분원의 정리를 이용해서 이제 VTH, 이제 RTH를 이제 구해주는 건데, 자, 항상 어디를 보시냐면은 요 AB 단자 있죠, AB 단자. 자, AB 단자에서 바라보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때 이 VTH, 자, VTH를 구하려면, 자, VTH를 구하려면 어디를, AB 단자를, AB간을 뭐 한다? 개방 또는 오픈시키면 돼요. VTH 구할 때는. 그 다음에 RTH 구할 때는 뭐 해주면 돼요? RTH 구할 때는 전압원을 뭐 한다? 단락시킨다. 또는 쇼트 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VTH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VTH. AB간을 뭐 한다고요? 개방시킨다. 여기 AB간을 개방시켜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VTH는 어디에 걸리는? 바로 여기 있는 1.5옴에 걸리는 전압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전압값. 자, 그러면 회로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 AB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1.45은 의미가 없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회로가. 그때 여기가 10V죠. 여기가 1옴이고요. 여기가 1.5옴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두 개의 저항은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바로 1.5옴에 더 많은 전압이 걸릴 거라고요. 1.5옴에. 자, 그럼 이렇게 보세요. 얘가 1옴이고 1.5옴이죠? 그럼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VTH는 전체 저항값 얼마예요? 1 플러스 1.5죠? 전체 저항값. 그거 분해. 자, 지금 전압은 저항과 비례하기 때문에 1.5옴, 여기 1.5옴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려면 분자에 1.5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왜? 전압과 저항은 비례하기 때문에. 그죠? 곱하기 10을 해주시면 됩니다. 10.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 6V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VTH 값은 6V가 자,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RTH 같은 경우는 뭐 한다고요? 전압원을 쇼트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 회로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자, 지금 전압원 단락시켰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전압을 없앴어요. 단락시킨 거예요. 그때 이제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여기 AB 쪽에서 바라봤을 때 그때 뭘 구한다? 합성 저항값을 구하시면 돼요. 합성 저항값. 자, 그러면 여기 1옴이죠. 여기 1.5옴이죠. 여기가 1.4옴이에요. 자, 이쪽에서 바라본 거예요. 이쪽에서 딱 바라봤기 때문에 1옴과 1.5옴은 어떤 관계예요? 지금 이 두 개의 저항은 병렬 연결. 직렬 아닙니다.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1옴과 1.5옴은 서로 병렬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1옴, 여기가 1.5옴이고요. 여기가 1.4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1옴과 1.5옴은 서로 병렬 관계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저항들의 합성 저항값, 그게 바로 RTH라는 거예요. RTH. 자, 그러면 RTH는 자, 일단 병렬이니까 두 개를 더한 것분에 곱한 거죠. 맞나요? 더한 것분에 곱한 거, 병렬. 그 다음에 플러스 1.4는 직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1.4옴을 더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더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RTH 값은 얼마 나오냐? RTH는 바로 2옴 정도가 나옵니다. 2옴. 이렇게. 그래서 VTH가 6V, 그리고 RTH가 2옴이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에 있어요, 정답? 네,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죠? VTH 6V, RTH 2옴.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전압계 V1, V2, V3와 0.1옴의 저항 R을 접속하였다. 전압계의 지시가 V1은 220V, V2는 1.5V, V3가 221.2V라면 부하 전력은 약 몇 와트인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제 3전압계법을 물어본 거죠. 3전압계법. 그러니까 전압계 3개를 이용해서 전력을 구하는 그러한 방법인 거죠. 3전압계법. 자, 그럼 여기서는 공식이 있어요. 공식. 자, 3전압계법에서 부하 전력 구하는 공식이 있죠. P는 2R분의 1 곱하기 V1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 마이너스 그리고 V3의 제곱인 거죠. 이렇게. 맞나요? V3. V3가 제일 크죠? 바뀌었네요. V3가 앞에 와야 되죠. 바꿔야 돼요. V3가 제일 앞에 있고요. V1, V2가 뒤에 있어야 되는 거죠. V3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 이게 바로 제 3전압계법에서 부하 전력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의 값이 나와 있죠. 다 나와 있으니까 대입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 곱하기 저항값이 지금 0.1옴이죠. 0.1옴. 0.1분의 1이고요. 곱하기 자, V3가 221.2V예요. V3. 여기 있죠? V3. 그러면 221.2의 제곱 마이너스 자, V1은 220V라고 했어요. 220의 제곱 마이너스 V2가 1.5V예요. 그러면 1.5의 제곱. 이렇게 공식에다가 대입만 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이 값이 2635.95 나오네요. 2635.95 단위는 와트입니다. 이제 보기를 보시면 이 값이랑 똑같은 게 없죠. 그래서 대략 비슷한 2640와트. 정답은 1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2635.95니까 2640와트로 정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자, 다음 38번 문제입니다. 38번. 자, 그림과 같은 브릿지 회로의 평형 조건은 자, 이 문제도 관연도 기출문제에서 상당히 자주 나왔던 거죠. 자, 일단 브릿지 회로. 브릿지 회로의 평형 조건이다. 브릿지 회로의 자, 평형 조건이다. 이건 뭐예요? 평형 조건은 바로 마주보고 있는 임피던스의 곱이 뭐하다? 같다라고도 풀면 되는 거죠. 마주보는 임피던스의 곱이 뭐하다? 같다. 자, 그러면 식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이쪽 R1과 L이 지금 직렬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냐? R1 플러스 이건 이제 코일이니까 XL, J 오메가 L이 되겠죠. J 오메가 L. 자, 여기에다가 곱하기 마주 보는 거 C1. 이거는 이제 커피스터니까 어떻게 돼요? J 오메가 C1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주 보고 있는 임피던스의 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여기 먼저 볼까요? R2 곱하기 여기는 또 직렬 연결이니까 R3 플러스 J 오메가 C2분의 1이다. 이게 서로 뭐하다고요? 같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브릿지 회로의 평형 조건입니다. 이제 이 식을 풀어주면 돼요. 이 식을. 자, 어떻게 풀어주냐? 일단 양쪽 편에 J 오메가를 곱해 볼게요. 양변에. 자, 양변에 J 오메가를 곱할 거예요. 여기에도 J 오메가를 곱할 거고요. 여기에도 J 오메가를 곱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 앞에 자, J 오메가 곱해 볼게요. 자, 여기에도 J 오메가를 곱할게요. J 오메가를. 그러면 이 좌변에서 요 J 오메가와 J 오메가 약분되는 거죠. 약분되죠? 자, 그런 다음에 풀어보면은 자, 이렇게 분배해 볼게요. 이렇게 분배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곱해주면은 얼마예요? C1분의 R1이죠? C1분의 R1
플러스 이렇게 곱해주면은 얼마가 돼요? J 오메가에 J 오메가 살아있죠? 여기 없어졌으니까 J 오메가의 C1분의 L이 되는 거죠. 이렇게 좌변이. 자, 이것은 이쪽은 또 마찬가지로 분배해 볼 거예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곱해주면 J 오메가의 R2 곱하기 R3가 되죠. 플러스 이렇게 곱해주면은 이렇게 곱하면 J 오메가에 서로 약분돼 버리죠. J 오메가 약분돼 버려요. 그러면 C2분의 R2가 돼요. 이렇게 C2분의 R2.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J가 붙어 있는 거와 없는 거. 이 J가 붙어 있는 게 허수부죠, 허수부. 그래서 어떻게 보냐? J가 없는 실수부끼리는 어때야 돼요? 서로 같아야 되는 거죠.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같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같아야 돼요.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같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이 값이랑 같은 거잖아요. C1분의 R1은 여기 C2분의 R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허수부끼리 같아야 되니까 C1분의 L은 여기 R2 곱하기 R3와 같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예요, 이거. 자, 그런데 이 보기를 딱 보면 이렇게 생긴 형태가 없잖아요. 이렇게 생긴 형태가. 그럼 좀 바꿔줘야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바꾸냐? 지금 여기서 보세요. C1분의 R1은 C2분의 R2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대각선끼리 곱하면 서로 값이 똑같아요. 비례식이기 때문에 대각선끼리 곱하면 식이 똑같아요. 곱하면은 R1 곱하기 C2죠? 이렇게 곱해주면은 R2 곱하기 C1이죠. 둘이 어떻다고요? 같은 값이라고요.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하면 같은 값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는 1분의 이거니까 마찬가지로 대각선끼리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L은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R2, R3, C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답이 있나요? 답이 여기 있죠. 여기 4번에. 그렇죠? 4번. 그래서 브릿지 회로의 평행 조건은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정답은 4번에 정답이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자, 다음 39번 보실게요. 39번. 자, 한 변의 길이가 L미터인 정사각형 도체 회로에 전류 I 암페어를 흘릴 때 회로의 중심점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몇 암페어 턴 미터인가? 퍼 미터인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 기사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처음 접하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일정의 이게 공식이기 때문에 공식을 암기하시면 되는데 이게 좀 생소하기 때문에 좀 어려우실 수가 있던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자, 이런 겁니다. 지금 정사각형 도체. 자, 정사각형 도체인데 한 변의 길이가 L미터예요. 한 변의 길이가 L미터. 자, 그리고 여기에 전류. 이렇게 이 도체에 전류를 흘렸을 때 이 회로의 중심점, 이 중심점에서의 자개의 세기가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죠. 이거 공식입니다. 공식인데 일단 정답은 여기 나와 있는 4번이 정답입니다. 4번. 이게 정사각형 도체에서 중심점에서의 자개의 세기가 바로 파이 L분의 2 루트 2 I입니다. 이게 정답인데 이거를 암기하시면 돼요. 암기하시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떻게 나왔는지. 자, 지금 이 정사각형 도체는 이 한 도체가 이런 도체가 똑같은 게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한 도체에 의한 자개의 이 세기를 구해서 곱하기 4를 하면 되겠죠. 곱하기 4. 똑같은 게 4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유한 도체의 자개의 세기를 구해주시면 돼요. 유한 도체. 딱 유한이죠. 길이가 유한. L미터인 이 유한 도체의 자개의 세기를 구해서 곱하기 4를 하면 이 H의 값이 구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한번 구해볼게요. 유한 도체의 자개의 세기. 자, 그럼 이걸 구하려면은 여기다 가상의 선을 그려볼게요. 가상의 선을. 그리고
자, 요 길이. 자, 요 길이는 얼마냐, 요 길이. 요 길이를 A라고 놓을게. A라고 놨을 때, 요 A는 바로 이 한 변의 길이 L의 정확히 절반이지, 절반. 요 A는 2분의 1 L인 거예요. 요 L의 절반인 거예요, 절반. 자, 그때 여기서 자, 자개의 세기를 구해보면 이게 얼마냐냐, 이게 4파이 A분의 1 곱하기, 자, I죠, I. 1이 아니라 I. 잘 보세요. 4파이 A분의 I 곱하기 코사인. 자, 여기를 이제 세타 1, 여기를 세타 2라고 놨을 때, 자,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2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자, A가 지금 얼마라고, A가 2분의 1 L이죠. 2분의 1L. 그러면 여기 A에다가, 쓸게요. 4파이 곱하기, 자, A에다가 2분의 L을 대입할게요. 요 A의 값이 2분의 L이니까. 자, 이거 분의 I가 되겠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 1. 그럼 코사인. 자, 세타 1이 몇 도예요?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90도의 절반이 되겠죠? 4분의 파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똑같죠? 4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코사인 4분의 파이가 얼마냐? 코사인 45도. 코사인 45도가 얼마예요? 루트 2분의 1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루트 2분의 1이죠. 코사인 45도니까 4분의 파이. 그러면 여기 이 약분되죠? 자, 잘 보세요. 2파이 L분의 I 곱하기, 자, 루트 2분의 1이 두 개 있죠? 두 개? 그러니까 루트 2분의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루트 2분의 2. 이렇게 돼요. 자, 근데 루트 2분의 2가 얼마냐? 결국 루트 2분의 2의 값이 요게 루트 2죠. 루트 2. 맞나요? 루트 2분의 2가 루트 2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이거는 2파이 L분의 루트 2 곱하기 I가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여기 이 유한도체의 자개의 세기예요. 그럼 뭐냐? 이건 지금 정사각형이니까 이런 유한도체가 몇 개 있다고요? 똑같은 게 4개가 있는 거죠. 4개. 자, 4개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얼마 해준다? 곱하기 4를 곱해주면 되죠. 4. 똑같은 게 4개 있으니까 4를 곱해주면 얼마가 돼요? 파이 L분의 2 루트 2 I가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정사각형 도체회로의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파이 L분의 2 루트 2 I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유도하는 과정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고, 정답, 공식만 암기를 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40번. 자, 30분 동안 27,000쿨롱의 전하가 어느 점을 통과했을 때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자, 이거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전류를 구하는 건데, 자, 우리 왜 오메 법칙에서 전류를 구하는 공식이 I는 R분의 V라는 공식이 있었죠? 하지만 이 공식 말고도 전류를 구하는 공식이 또 있었어요. 자, 뭐냐? I는 T분의 Q로 구할 수가 있었죠. 그때 이 시간은 초입니다. 초. 세크고요. 그리고 전하는 쿨롱이죠. 쿨롱. 그래서 이 전류의 단위가 우리 암페어죠. 암페어. 그래서 이 암페어의 그 단위랑 똑같은 게 뭐가 있었어요? 쿨롱 퍼 세크랑 같다라고 했죠. 쿨롱 퍼 세크. 암페어 단위.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죠. 암페어가 쿨롱 퍼 세크랑 같은 단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류 I는 T분의 Q로도 구할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보실게요. 지금 몇 분 동안이에요? 몇 분 동안? 30분 동안. 30분. 그런데 지금 여기 시간의 단위가 분이 아니라 초예요. 초. 그러니까 초로 바꾸셔야죠. 그래서 30분이니까 30분에 얼마 곱해주면 돼요? 60초를 곱하시면 되죠. 왜? 1분이 60초니까. 그래서 이게 단위가 초로 바뀐 거예요. 30분 60초 곱한 게 총 초 단위로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전하가 27,000이래요. 27,000. 27,000 쿨롱. 이걸 계산하시는 거죠. 그러면 자, 이 값이 얼마 나오냐? 이 값이 딱 떨어져요. 15A가 나오게 됩니다. 15A. 이렇게 해서 30분 동안 27,000쿨롱의 전하가 어느 점을 통과했을 때 그때의 전류 값은 얼마다? 15A다. 이렇게 정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